감사합니다. 왜, 뭐. 이번 단원에서는요, 사실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더 엄밀히 말하자면, 2차 방정식보다는 방정식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것.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은 3차, 4차 또는 연립 방정식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먼저 한번 확인할게요. 자,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애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애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을 때 1차 식이 되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풀이 방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어떤 풀이? 미지수를 한쪽으로 놓고 미지수를 좌변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좌변으로 그 외에 있는 애들을 다른 변으로 상수항이라던가 그죠? 문자가 들어간 것도 다 상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AX는 B 형태로 만들었을 때 경우가 나눠집니다.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어지죠.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0이 항상 니네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항이라는 건 뭐라고 전에 얘기했죠. 이항이라는 계산 방법은 전 세계 통틀어서 딱 3개의 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 외에서는 절대 이항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럼 뭘 이용하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반복해서 식을 변형시키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왜 A가 0이 아니냐 0이냐로 구분을 해? 양변에 똑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A로 나눠주기 위해서. 뭘 같게야 같게는. 어떻게 같게 할 건데? 이미 같아. 이미 같다라고 등호가 나와 있어. 같은 애를 같이 맞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A가 0이 아닐 때는 뭘 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x라는 값은 a분의 b라는 해가 한 개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특수한 해라고 해서 a가 0이 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죠. 그쵸? b도 0이냐 아니면 b는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A도 0이고 B도 0이라면 이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의 모양이 0 곱하기 X는 0이라는 모양이 나와요. 물론 그 미지수를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0은 0꼴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돼지코 모양이 된다면 얘는 뭐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무슨 식이라고 불렀는데. 그죠? 항등식. 항등식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0 곱하기 x라는 값이 b가 돼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부터 시작한 거야?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요거부터 구분을 해서 식을 세워주는 게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절대값이 포함된 걸 겁니다. 자, 그럼 절대값이 포함됐다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풀이 되는지 지금 거기 있는 105페이지에 있는 건 넘어가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푸시고요. 105페이지는 내가 할 필요 없죠? 105페이지 아니에요? 아이씨, 또 시작이야, 또. 이런, 씨. 106페이지구나. 아, 여기 플러스 1이구나. 교재가 이상해서 그래요. 자, 106페이지에 보시면 1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푸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안 하고 뒤에 있는 절대값 확인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하나만으로도 칠판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지금 오늘 제가 컨디션이, 제가 요번 주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건 지워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요거 지우고 절대값으로 넘어갈게요. 절대값이 포함된 일차 방정식.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또는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둘 다 똑같아요. 절대값이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식 푸는 방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달라지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런 식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fx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어떠한 이때의 x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기준으로 식을 분리하죠. 분리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2개 혹은 3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준값, 경계값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절대값의 개수만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 나와 있니? 1-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절대값 3-x는 x 플러스 3인 걸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식을 바꿔보자는 거죠.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뭐라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놀래라. 자,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항상 절대값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자, 나 일부러 이렇게 적었는데요.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가 상관있어,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면은 내가 보기 편한 방법대로 위치를 바꿔줘도 될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1과 x-3 이렇게 바꾸더라도 시계값에는 영향을 줄까 주지 않을까? 주지 않겠죠. 요게 좀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경계값 숫자 얼마? 1. 여기는 얼마? 3. 그러면 경우를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 1까지. 1부터 3까지. 3보다 큰 경우. 3가지로 나눠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if가 아니잖아. x가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으면은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은 모두 다 음수가 될 테니 그 음수 값을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식이 모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정리. 3x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4. 1. 3x는 1. x는 3분의 1. 해놓고 바로 끝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이 3분의 1이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맞는지. 아, 오케이. 두 번째. 1부터 3까지. 그럼 앞에 있는 애는 양수. 뒤에 있는 애는 음수. 한 x 플러스 3이라고 씁시다. 결론은 안 될 것 같네요. 지워지고 x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7 나오네요. 되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3분의 22라는 답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당황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판별식이 나중에 나오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8번까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판별식도 안 들어가고 근과계수도 안 들어가요. 정말 단순히 방정식과 관련된 2차 방정식에 대한 순수한 아이들만 나오는 걸까지 진행할 겁니다.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여태까지 잘 안 밀리고 숙제 잘하셨으면 편하게 쉬시라고. 크리스마스 선물 해봤자 오늘 문제 나가봤자 한 50문제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2학년 게 20문제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높아 보이지만 패턴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금방 끝내시면, 만약에 정말 이거 노력하시면 내일 오전 안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하실 겁니다. 끝내고 놓으십시오. 자, 일단은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나왔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3학년 1학기 때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들 까먹으셨을 거예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활용되는 게 이제 그 내용식이었죠.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뒤에 나오는 조금 특수한 형태의 식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를 하는 걸 잘 바꿔줄 수 있게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이상하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고등 과정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게 3학년 1학기 과정 내용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혹시 이거 기억나냐?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q, 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x라는 값이 p 뿔마 루트 q,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거든요. 이거 왜 해요? 근해공식 쓰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얘는 그냥 요거 하려고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예, 3학년 1학기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니네 내년에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내년이자. 내년 돼서 시험하는 게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시험범위니까요. 2차 방정식이면. 혹은 기말고사 시험범위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년이잖아. 그러니까 내년이잖아. 니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니네는 이미 중학교 2학년이잖아. 니네 이제 시험 보면은 2학년 1학기 시험 보는 거고, 내년 시험이면 3학년 1학기 시험 보는 거지. 야, 무슨 아직도 중학교 1학년인 줄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니네는 중학교 1학년이야. 니네는 중학교 2학년이지.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 얘기지. 당연한 얘기라고 있냐. 뭐? 일주일이 남았다고요? 안 남았다니까? 이미 지났다니까? 니네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니네 내년에 1학기 때 보는 시험에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게 좀 몇 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합쳐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공식 두 가지 경우만 씁니다. 근해공식 하나만 한 번만 다시 적고 갈게요. 근해공식 뭐였죠? x는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일 때에 써먹을 수 있는 근해공식.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해서 일 차 함계수가 짝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식? 안 쓰냐? 이렇게 되죠. 근해공식은 니네가 수학과 관련된 걸 전공하지 않는다. 수학 혹은 과학과 관련된 걸 전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능 때까지도 나와요. 당연히 써요. 자, 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태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 ABC는 정수로 만들어서 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정수가 아니면 못 써요? 못 쓰진 않는데요. 니네가 못 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중근호가 생깁니다. 예, ABC는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개수 조건상으로요. ABC는 실수라는 조건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은 근해 공식은요. 정말 마스터키 맞는 키라서요. ABC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개수에 때려 박기만 하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식이 겁나 이뻐질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이뻐지는 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1 플러스 i의 x제곱
더하기 뭐 3 플러스 1 i 3 플러스 ix 플러스 뭐 2i는 0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근해 공식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근해 공식 쓰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2a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자, 루트 안에 i가 들어갔네요. 할 수는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지고 이거 계산은 돼도 두 번째 문제가 실수가 또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무식한 문제들은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럼 난 이런 거에 대한 걸 최소한으로 힘든 걸 줄여주기 위해서 적어도 누구 하나만은 A 하나만은 뭐로 바꾸자? 정수로 바꾸자. 무조건 X 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정수로 만들자. 최소한. 그러면 이거 말고 너네들 했던 것 중에서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플러스 EX 아니야. 플러스 4X 더하기 인가? 루트 2는 너무 쉬운데. 응, 그래. 루트 2 안 쉬워. 안 쉬운데? 잠깐만. 2가 맞구나. 문제를 바꿀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최소한, 적어도, 무조건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뭘? 무조건 최소한 A는 A라는 애가 뭐라고요? X제곱의 개수요. 얘는 최소한 뭐로 만들어야 됐나? 정수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얘만은 정수로. 실수도 아니야. 무조건 정수까지 올려주세요. 그럼 여기다 얘는 이미 실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풀면 이뻐지겠냐고요. 별로 썩 이쁜 식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뭘 해줄까? 루트 2를 곱해요. 일단 곱해요. 곱하고 2로 나눌 바에야 그냥 루트 2로 나누면 되지 않아? 나 지금 내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걸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표현. 곱할게요. 2x제곱 4 루트 2x 더하기 2 루트 2는 0이고요. 자, 걔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2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는 0이에요. 어머! 안 이뻐. 안 이뻐. x는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어머, 안 이뻐. 어쨌든 요렇게도 나옵니다. 제가 식을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요? 루트 2가 되려면은 조금 마땅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루트 2를 만들려면은 얘를 바꿔야 돼요. 가운데를 바꿔야지만 식이 조금 이뻐지네요. 만약에 내가 얘를
4 플러스 루트 2로 바꿨다면 조금 더 식이 뭐 이렇게 바꾼다면 식이 조금 더 이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x제곱이라는 값이 2루트 2 플러스 1, 여기도 2루트 2. 에? x 더하기 2는 0.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도 맞춰봐. 4구나. 그래야 2루트 2가 되는구나. 이건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건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다. 근해공식 쓰자. 라고 해도 돼요. 2분의 2루트 2 뿔만 루트 제곱이니까 8 더하기 1, 9 더하기 4 루트 2 빼기 8 루트 2. 그래서 얘는 어쩌시려고 그냥 무작정 쓰셨을까? 난 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중근호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중근호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중근호 푸는 방법은요.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나갔어요. 내신엔 나와요. 교과서엔 안 나와요. 프린트로 배우면요. 교과 과정에선 안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해서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선생님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가우스 기호는 우리 때까지는 교과 과정 내에 있었어요. 교과 과정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가우스 기호라는 게 가우스 기호로서 증명하고 설명하고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이만큼 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가우스 기호는 요런 거예요 라고 하고 딱 써먹기만 좋게 쓰잖아요. 그건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평가 과정,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전에 한번 너네들 3학년 2학기 거 알려주면서 말한 적 있을걸? 3학년 2학기 뒷부분에 있는 통계 중에서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혹은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들은 교과 과정에서 평가 대상이 아니게 됐다라고 교육청 지시로 내려왔다고 했죠. 너무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쓸데없다는 이유로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빠졌어요. 근데 가우스 기호는 빠지긴 빠졌어요. 나오잖아요. 심지어 니네 진법도 풀 수 있을걸요? 2진법, 5진법, 12진법, 16진법 이런 거야. 니네들 평소에 쓰는 10진법이라고 하는 거. 10진법이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10진법이 뭔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거야. 각 자릿수마다 예를 들어 4, 3, 2, 1이라고 하면 이거 뭐야? 4 곱하기 10에 3 곱하기 10에 2 곱하기 10에 1 곱하기 10에 이거잖아요. 예. 그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진법이에요. 예를 들면 4, 3, 2, 1 하고 옆에 5라고 쓰면 이게 5진법으로 쓴 4, 3, 2, 1이거든요.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예요. 예. 와, 진법 다 배웠네. 네, 그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12진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2진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그 진법에 관한 거는 니네들 초등학교 경시대회 문제에 나와요. 초등학교 6학년 경시대회 문제에서 경시 대비하는 그 책 안에 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이중근호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설명한 적 있었나요? 예전에? 없었으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항상 형태는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만 풀이가 가능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흔히 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3 더하기 2 루트 2요. 보이세요? 1, 2. 1 더하기 2, 1 곱하기 2.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모양을? 루트 앞에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2로 바꿔야죠. 그럼 얘는 일단 숫자 바꾸고 시작해야 돼요. 9 빼기 2 루트 4, 2, 8. 보이세요? 8, 1. 왜? 이거잖아. 루트 8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아니면 이거 루트도 제낄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이 루트 8 대신에 이제 2 루트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1에다가 뿔마 2 루트 2 빼기 1 계산하시면 돼요. 더해주면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 되고요. 빼주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2 루트 2니까 2 루트 2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중근호 풀이하는 방법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안 써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볼까요? 3번은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번은 그냥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표 유형 3번에서 이거 전개하실 필요 없죠? 전개할 거야? 전개 안 할 거지? 대표 유형 3번은 어떻게 바꿀 거야? 난 치환도 안 할 거야. 그냥 쓸래. 이제 그냥 쓸 때 됐잖아. 그냥 할 때 됐잖아. 어? 그지? 그래서 x는 2분의 9 또는 3. 그래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대표 유제 3번도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그 다음에 유제 4번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가진다. 이거 무슨 말이야?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는 순간 k에 대한 항등식이 생긴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대표 유형 4번 문제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가질 때 두 상수 a, b의 곱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그건 뭐라고요? x에다 2를 근으로 가진다. 근을 대입하시는 순간 그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거에 밑줄 쳐주시면 그럼 결국엔 그게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 x는 2라는 값이 나와 있다면 k에 대한 항등식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이 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고 그 x의 값을 넣어줘야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k 값이 제대로 항등식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판별식에서도 똑같아요. 근해공식 쓸 때도 똑같고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5번 갈게요. 자, 5번 뭐라고요? 뭐 하라고? 5번 뭐 어떻게 풀라고 했죠? 2 있냐 2? 2 있네. 자, 뭐 할래? 왜 자꾸 곱한데? 곱해도 돼. 곱해도 돼요. 곱해도 뭐 달라질 건 없으니까 뭐 곱해도 돼요. 자꾸 곱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또한 방법이 되겠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4ix 더하기 2는 0이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i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어? 어? 저 뭐 하나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그죠? 여기 요거 마이너스죠. 어. 자, 그 다음 뭐 하실래요? 이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굳이 그걸 해야 돼? 아, 뭐, 그거 잘 찾아냈어요. 어? 아, 보이니 다행이다. 근데 사실은 그냥 뭐 하면 되냐? 근해공식 쓰기 싫냐? 근해공식 쓸 줄 모르냐? 그렇게 머리를 쥐어 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생각 안 나면 그냥 근해공식 쓰면 되지 않아? x는 i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1. 아, x는 i 라는 중근을 가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당연히 니네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바꿀 수도 있기는 해. 이렇게 바꾸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아니라 그냥 근해공식 쓰면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 근해공식은 어디서나 모든 개수에서나 다 쓸 수 있다고. 그죠? 나머지 것들도 다 구하시면 됩니다. 유제 5-1, 5-2, 5-3에서 무조건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무조건 정수로 바꾸세요. 유리수로 바꾼다라고 문제에는 나와 있을 텐데 거기 나와 있죠. 이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이면 양변의 제를 곱해서 유리화한다. 허수이면 양변의 제를 곱해서 실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정수화한다가 제일 맞아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수로 바꿔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탑솔루션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6번 안 해도 되죠? 6번 아까 설명했잖아요. 절대값이 들어간 식은 그 절대값을 기준으로 기준값을 두고 구간을 나누어서 식을 풀어준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6번에 대한 내용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7번 볼게요. 너네들이 싫어하는 가우스 기호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니네는요.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간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봐봐. 예를 들어 가우스 x가 n이다? 이거 무슨 뜻이게? x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뭔데? 이거 뭐야? 정수 부분을 정의할 때 가우스 기호를 써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n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소수 부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n이라는 값이 가우스 x랑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소수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가우스 기호의 전부예요. 정수 부분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딱 요거 두 가지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일단 대표형 7번 해보시면 이 가우스 기호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기호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 어떻게 풀면 돼? 그치? 그냥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자체를 문자로 생각해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풀면 돼. 그럼 가우스 x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거든? 이때 생각할 게 뭐야? 가우스 기호는 정수만 나온다는데?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럼 이거의 범위는 뭐라고? 어려워? 네. 가우스 기호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보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시 얘기할게. 가우스 기호가 뭐라고? 정수 부분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럼 정수 부분 구하는 거에다가 같은 정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상관 있어 없어? 그럼 이거 두 개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굳이 이렇게 볼 필요 있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다. 7-3번. 7-3번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지금 여기 대표 유형 7번, 7-1번, 7-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자에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7-3번 문제만 유일하게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의 값이 1부터 3까지일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풀게? 범위가 주어진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얘 하나만 문자 취급해서 풀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예 x의 범위를 잘라서 정해주는 순간 가우스 기호에서 튀어나올 정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입니다. 그죠? 가우스 x가 1이니까요. 가우스 x가 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둘 중에 얘 만족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에 대해서 x라는 값은 1 뿔마 루트 3이라는 값이 될 거고 이 중에서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 있죠. 따라서 x의 값은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값만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경우가 달라요. 요 경우가 7번하고 7-3번 유형은 다른 문제예요. 같은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지만 웬만해서는 여기 있는 이 왼쪽식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지만 가끔 이렇게 x와 가우스 x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99.9% 항상 범위를 나눠주고요. 그 범위를 세분화해서 식을 나누어 풀어주시면 됩니다. 구간을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치환하는 것처럼 그냥 문자 하나를 통째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첨언했던 거 뭐라고요? 얘기 붙였던 거 뭐였죠? 그 x에다가 같은 정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가우스 밖으로 꺼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뒤에 있는 문제 중에 나올 거예요. 어디니? 왜 이렇게 뒤로 가니? 엄청 뒤네. 예를 들면 7번 어드밴스 7번 문제 보세요. 그거 어떻게씩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식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식 어떻게 돼요? 무슨 절대값이야? 가우스지.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5냐? 마이너스 2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얘를 꺼낼 수 있다고요. 전혀 문제 없다고요. 아시겠죠? 됐을까? 네. 8번 활용이라 안 해요. 자, 설명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8번까지. 어드밴스 포함해서. 수업 녹화도 여기까지.